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 투자론을 새로 쓰는 금융 투자 교실입니다. 지금은 금융재산 약 4천조 원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30년 전과 비교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국민이 보험, 증권 등 금융투자 상품과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고 100세 시대의 도래, 은퇴재산 증가로 금융 이해가 부족한 금융 소비자의 금융 지식, 이해력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시행되었는데요. 때마침 자본시장연구원 KCMI가 한국 금융시장의 실상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행동경제학과 투자자 보호가 그것입니다. KCMI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퇴직연금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가정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리적 기제, 즉 Behavioral Bias를 통해 인간은 전통 경제학의 가정과 다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과 투자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른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MI 보고서가 금융시장의 분석 도구로 활용한 것은 행동경제학에서 제시하는 Behavioral Bias입니다. 이 바이어스를 편의라는 한자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편의란 사전적으로는 수치, 위치, 방향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나 크기를 말합니다. 고전 경제학의 합리적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행동 경제학은 이러한 바이어스가 인간 출현 이후 수십만 년간 생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가 오히려 기준에서 벗어난 편의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어스를 성향이라고 하겠습니다. KCMI는 2013년에 발표한 영국 FCA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FCA는 금융감독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약자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합리적 인간 가정과 일치하지 않는 금융 소비자의 행태를 감독기관이 감독 적용을 위해서 연구 정의한 문건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금융 소비자의 행태적 성향인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적 성향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즉 일시적이거나 비합리적 일탈이 아닌 성향이므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 경제학자 데니얼 커너먼은 인간의 직관과 논리의 두 가지 생각 유형이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보통 분석적이고 느린 논리보다 신속한 직관이 적용돼서 행태적 성향이 발생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질문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간의 대표적 행태 성향 발생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좋은 금융 상담자인가 하는 질문이 그는 인상이 좋은가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에 특정한 나쁜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나한테 얼마나 위험할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이런 사건이 나한테 있었던가? 그런 기억이 있었나? 이렇게 대체되는 것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 FCA는 금융 소비자의 행태적 성향의 발생을 선호, preference, 신념, belief,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불편한 발음이지만 영어로 용어를 확인하는 것은 번역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룹별로 대표적인 행태적 성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단, 각 범주의 성향은 복합적이고 상승작용을 하면서 금융 소비자 행태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preference, 선호 범주에는 심리적 경험과 감정의 영향을 받는 행태적 성향 세 가지가 있습니다. present bias는 미래보다 현재를 좋아하는 현재 선호 경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저축이나 장기 투자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하고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성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eference dependence. 사람들이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 판단을 한다는 중거점 우선성이 있고요. loss aversion은 인간이 이익보다 손실과 위험에 2배 이상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후회 등 감정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호함과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공포와 일시적 충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위험의 정확한 인식보다는 그저 후회하기 싫어서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belief, 신념에 의한 행태적 성향입니다. 먼저 과신, overconfidence인데요. 자신의 능력이나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식 고르는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신은 과다한 외삽계산, over extrapolation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삽이란 미지의 수치를 과거의 수치 등으로 연결해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삽을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의 짧은 기간 수익률을 데이터로 미래를 추정하는 경우가 왕왕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8년 천재 수학 물리학자들이 만든 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믿는 투영 성향 프로젝션 바이어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갈 거라고 오해 착각하는 것이죠. 계약 만기 전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전제하고 장기적인 저축에 과다하게 돈을 묶어두는 것이나 미래 상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과다할부 지출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범주인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범주의 행태적 성향입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회계, mental accounting입니다. 돈은 다 똑같은데도 심리적으로 그 사용처나 목적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혼, 교육, 주택, 주중생활비, 주말 교양비 등 이렇게 나누지요. 이 심리적인 구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위험, 이자율 등이 달라집니다. 심리적으로 차별하면서 심리적인 별도의 회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왕왕 전체를 보지 않고 좁은 범위로 끊어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을 협소한 시각 판단, narrow bracketing이라고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서 종합적 수익률이나 위험 판단을 하지 않고 개별 자산별로 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다음, framing, 주의 제한, limited attention, 현저한 특징, salience라는 행태적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의사결정, 판단을 위한 정보 처리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언론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고 틀에 사람들의 생각을 유도해내는 것이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특정 장점과 과거 수익률 등을 강조하면서 이 상품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는 경우가 이 행태적 성향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행동경제학에서 유명한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입니다. Decision Making Rules of Thumb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특정한 주먹구구식 룰에 의해서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룰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스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복잡한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어떤 경험 법칙, 룰을 만들고 복잡한 상황에 닥쳐서 이것을 적용해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길 좋아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룰을 휴리스틱스라고 합니다. 끝으로 사람들은 쉽게 외부로부터 설득당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설득, 퍼슈에이전과 사회적 영향, 소셜 인플루언스입니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 판매원이 인상 좋고 신뢰할 만하다고 계속 인상을 주면 이 금융 판매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어떤 판매 수수료를 받는지 등 이해상충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고 설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금융 소비자가 그런 경향을 띱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 심하죠. 좋은 인성을 가졌느냐, 나쁜 인성으로 판단되느냐가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성을 알아보는 것은 주식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 소비자의 행태적 성향 익숙하시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금융 소비자가 한 번쯤은 경험한 것들로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이런 금융 소비자의 행태적 성향들은 단연간 영국의 전문기관들이 연구한 결과로 믿을 만한 내용입니다.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이나 KCMI 보고서에서는 모두 이런 금융 소비자의 행태적 성향을 금융회사가 악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DLF나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금융회사의 수많은 불공정 행위에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금융 소비자 행태적 성향부터 스스로 인정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 당국의 금융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 스스로의 행태적 성향을 잘 이해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 투자론을 새로 쓰는 금융 투자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